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AI 홈 케어라고 해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나온 대선 공약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원격 진료 합법화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테마주인데요. 이게 결국은 똑같은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름만 바꿔서 다시 한번 이 조기 대선 국면에 하나의 테마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이쪽에서 나오는 이러한 대선 공약들은 실제로 지금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나중에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정부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일단은 뭐 묻지마 매수세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이 조기 대선이 예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유력한, 그게 야권이었죠 그때는, 그 유력한 야권에서 나오는 이런 대선 공약들에 대해서 일단 투자자들이 묻지마 매수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비대면 진료 허용은 예전 윤석열 정부에서 그 의료 민주화,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거나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그리고 이러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들이 지방에서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그런 환자들까지 다 빨아들이는, 그래서 그 거대 사업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그게 이제 의료 민영화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의료 사각지대인 지방은 점점 더 의료 서비스에서는 점점 더 사각지대가 돼버리고, 예전에 말 들었던 것처럼 이제 시골에서 애를 한번 낳으려면 차로 2시간 거리가 되는 대도시로 임산부를 옮겨야 되고, 그런 리스크가 차 안에서 애가 태어나는 일이 가끔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비대면 진료 허용은 이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첫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진료의 개념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전화나 화상 진료, 그다음에 채팅 같은 것들, 이런 간단한 의료적으로 이제 간단한 질환 정도 같은 거는 이 정도로 가능하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집안에 무슨 스마트폰에 이용해서 어떤 혈당을 체크한다든가 이러한 의료기기,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스마트폰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원격 의료에서 좀 더 확장된 내용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더 확장이 되면 지금 AI 홈케어처럼 AI 기술을 활용해서 집안에서 여러 가지 미리 건강을 체크하고 이런 질병에 대한 예방 활동을 더 벌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확장된 개념의 이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격 진료가 합법화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단계별로 이게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AI 홈 케어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런 원격 진료나 이런 AI 기술을 활용한 집에서 이제 이런 질환을 대비하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은 이러한 비대면 진료나 이런 것이 좀 더 진보된 형태로, 그러면서도 의료 민영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이게 이제 왜냐면 의료 민영화로 간다는 건 필연적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의 붕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영리병원에서 전 국민 의료보험이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병원이든 쓰러진 긴급 환자를 무조건 데리고 가면 그 병원에서 그 환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의사가 없고 여러 가지 이런 미비점 때문에 의정 갈등 때문에 의사들이 대거 이탈한 상태에서 의사가 없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 이거는 환자의 진료를 제대로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예전에 정상적인 병원일 때는 이럴 진료를 거부할 경우, 말 그대로 이 사람이 길거리에 이제 행여병자나 이런
그 집을 나온 가출자거나 그래서 재산 정도를 알 수가 없어서 치료비를 감당할지 의문이 들면 그걸 드는 사람을 거절하는, 그래서 이제 일단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받고 그 환자를 진료하면 그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전국민 의료보험에서 돈을 지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도 이 의료비를 못 받을 염려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은 영리병원이라는 수익을 추구하는 병원이 합법화되면 이제는 사람 목숨보다는 돈벌이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를 가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을 버는 병원들은 더 좋은 의료 시스템과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의료 서비스의 질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지만 그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의 가격도 굉장히 높아지죠. 미국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이 붕괴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를 끝까지 이제 의료계에서 내에서도 반대를 했던 것이죠. 하여튼 이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이러한 쟁점이 계속 갈등을 벌여왔고, 그러면서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극단적으로 의사를 수를 2,000명을 늘리거나 이렇게 뭐 극단적인 방식으로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의사 수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가 있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건 의료 민영화를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법 이런 것들을 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법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시키기 어려웠고, 그 대신 그 밑에 하위법인 뭐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의료 민영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비대면 진료나 이런 것들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의사협회 대의원회나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반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의료 민영화가 결국은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대형병원들만 살아남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 중소병원이나 지금 우리 그 대학병원이나 이런 대형병원이 마비됐을 때 이런 의료 서비스를 해줬던 중소병원들, 우리 동네에 있는 의원들 이런 데가 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정책 수혜주라면 의료 민영화나 재벌이 은행 소유 뭐 이런 것들이 제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의료 민영화는 실제로 의정 갈등 속에서 상당히 진전이 된 상황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관련된 상장사 중에 관련된 종목들도 그 실적이 꽤 나아지고 있는 편이죠. 왜냐하면 이쪽이 의료 민영화라고 한다는 건 영리병원으로 하는 것이고 의료 서비스 자체가 유료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꽤 괜찮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이런 원격 진료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실제 병의원들의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미국에 있는 계열사는 미국 제한군인의 비대면 진료 헬스케어에 1조 원짜리 사업, 장기 사업인데 장기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런 그 의료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솔루션이 그러한 빅데이터를 가지면서 보다 진보된 솔루션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녹십자에서 인수하고 나서 녹십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병의원을 상대로 해서 이런 그 의료 민영화에 대비한 이런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약사가 모여서 하다 보니 이런 동네 병의원뿐만 아니라 이 약국까지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쇼핑몰도 만들어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원래부터가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고 탄생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런 솔루션을 제대로 갖추고 있고, 실제로 이런 솔루션을 그 해외에 수출하기도 하는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케어랩스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이제 굿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의료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나온 그 대선 그 AI 홈케어에 대한 수혜를 가장 크게 볼 것이다고 해서 바로 그냥 상한가까지 급등해버린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더불어민주당이 AI 기술을 접목한 AI 홈케어를 합법화하겠다는 이 대선 공약을 내놨고, 이거는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을 어느 정도 차단하면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보다 나은 그 의료 서비스를 개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쪽으로 입법을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대선 공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집권을 하게 되면 관련된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중소벤처 정책 과제들을 요즘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K 콘텐츠에 의해서 이번에 지금 AI 변호사나 AI 홈닥터를 합법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대선 공약들은 곧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잘 봐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정책으로 들어가면 이제 대선 이제 정치인 테마주가 아니라 정책 테마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세금이 실제 사용이 돼서 이게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실제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I 홈케어 합법화 수혜주로 인성정보, 비트케어, 유비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또 케어랩스 같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비대면 진료 관련주도 뿐만 아니라 셀바스 AI나 SG 헬스케어 같이 최근에 상장한 종목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